질환에서 음식 관리는 우선 피부 질환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피부 질환을 치료해보면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음식 관리가 사실은 과연 중요할까 싶은 질환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최다빈도 질문이 바로 음식 관리입니다. 정말 헷갈리나 봅니다. 원칙도 너무 많기도 하고 사실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헷갈릴 겁니다. 어디서는 육식을 먹지 말라고 하고 채식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어디에서는 또 체질 음식만 가려 먹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는 음식 관리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피부염 치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 관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피부에 바르는 보습제, 외용제입니다. 피부병이니까 좋은 보습제를 발라야지 치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색이나 추천을 통해서 좋다고 하는 화장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피부 질환에는 보습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하듯이 보습제를 듬뿍 발라줘야지 피부염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보습제를 바른다고 피부염이 낫지는 않죠. 물론 낫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화장품, 보습제 때문에 나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냥 시간이 돼서 자연적으로 회복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나을 때가 돼서 나은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화장품, 보습제 다음에 고민하는 게 바로 음식물 관리입니다. 음식물 관리. 피부염은 피부 문제라고 생각해서 보습제를 썼는데 아니야. 몸 속의 문제야. 속병이야. 그러니까 속을 다스려야 되네. 그럼 음식 관리를 해야지라고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색을 또 합니다. 피부염이 좋은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피부염에 안 좋은 음식을 또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검색해보면 아시겠지만 음식 관리는 정말 다양하고 원칙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없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양방 피부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피부염에는 음식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흔한 피부 질환인 여드름에도 음식 관리는 중요하지 않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음식하고 여드름이 관련이 있는 질문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음식하고 여드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러실 줄 제가 알았어요. 네. 선생님 저하고 그거 저하고 이게 너무 틀려요.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네. 얘기는 과학이고 선생님 주장이에요. 그런데 음식과 여드름과의 관련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음식 조절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능의학에서도 음식물과 장의 문제, 그리고 음식물과 피부 질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태세가 전환됐어요. 이제는 음식 관리 이야기를 또 여드름이나 혹은 피부 질환에서 하거든요. 아직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지만 이야기하는 빈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음식이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음식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예 음식과 관련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이야기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아토피조차도 알레르기 음식과의 관련성만 인정을 했고 인스턴트라든지 빵 그리고 과자 같은 것들은 관련이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관련성에 대한 논문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인정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피부염의 음식 관리가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기준을 나름대로 생각한 대로 정리돼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제가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피부 질환에서 음식 관리는 우선 피부 질환에 따라서 그 비중이 다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피부 질환을 치료해보면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음식 관리가 사실은 과연 중요할까 싶은 질환이 있어요. 즉 비중이 약한 질환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실제로 치료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음식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쉽게 악화되는 피부 질환이 있고 반대로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 정도만 해주면 영향이 없는 피부 질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피부질환의 병리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병리적으로 음식물 요인이 쉽게 관여되는 질환이 존재를 하고 영향을 안 받는 질환이 있거든요. 이걸 결론적으로 딱 얘기해 보면 알레르기 요인이 관여되는 질환은 음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식 관리를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레르기가 확인된 음식들은 절대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대 알레르기 음식 중에서 알레르기가 있으면 정말 차단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죠. 인스턴트, 빵,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등등도 염증 유발 음식이니까 확실하게 차단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음식 관리를 잘 안 하면 아토피는 가려움이 잘 안 줍니다. 줄었다 하더라도 다시금 금방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알레르기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레르기 반응이 멈췄다가도 알레르기 물질들이 유입이 되면 다시금 반응을 하는 거죠. 반대로 건성 같은 경우는 음식물 요인이 술을 제외하고는 크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뭘 먹어도 건선이 악화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식 관리의 비중이 좀 낮은 질환이죠. 근데 술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합니다. 반대로 건성 같은 경우는 근데 희한하게 스트레스라든지 피로가 심해지면 급격하게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이게 바로 건선이 자가면역 질환에 속하다 보니까 몸의 전체적인 면역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질환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염 중에서 중간 정도 수준의 음식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루성 피부염의 병리적인 원인은 열대사 장애라고 그랬죠. 이 열이라는 부분은 사실 상체로 열이 몰리는 걸 의미하거든요. 즉 열대사 장애의 자극 요인은 날씨와 같은 외부적인 온도, 운동에 의한 열 상승, 그리고 스트레스에 의한 열 축적,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겁니다. 즉 그것들은 바로바로 반영이 돼서 피부염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키죠. 그런데 음식물 중에서 술을 제외하고는 지루성 피부염을 바로바로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즉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바로바로 열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음식물을 잘못 섭취했을 때 열이 쌓이고 그리고 염증 물질들이 얼굴로 유입됨으로써 얼굴에 염증 반응이 많이 유발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같은 것들, 그걸 튀김이라고 했죠. 이런 음식들을 적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그리고 술 같은 걸 먹게 되면 피부염은 직접적으로 쉽게 악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환인 화폐상습진을 한번 들어볼까요? 화폐상습진은 음식물에 대한 영향이 큰 환자도 계시고 그리고 음식물에 대한 영향이 적은 환자도 있습니다. 이게 좀 희한한 질환인데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보니까 체액순환 정체가 잘 되는 몸인 경우에는 음식물에 대한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만 먹으면 붓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게 바로 체액순환 정체의 흔한 형태가 부종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부종이 잘 생기고 체액순환인 정체가 잘 되는 분들은 음식물 요인의 작용이 크다라고 그랬죠. 반대로 잘 안 붓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염식만 조금 해주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것들만 제한을 해도 사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화폐상습진 중에서 고기만 드시면 화폐상습진이 갑자기 확 악화되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염증 유발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 반응 기전이 바로 자극을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상습진은 음식물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분들은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작게 작용하는 분들은 작게 작용하는 그런 특징적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염에서 음식관리 원칙은 뭘까요? 사실은 다음의 경우들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음식물에 대한 비중이 큰 질환과 비중이 적은 질환이 있으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관리가 중요한 질환은 음식관리를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음식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치료가 잘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음식 관리를 꾸준하게 잘 했을 때 마무리가 잘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화폐상습진인데 이 질환도 몸 전체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음식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전신으로 급격히 퍼지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음식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리 비중이 큰 경우에는 음식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해야지만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나 건선 등 같은 경우는 음식 관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튀김에 그리고 음주 같은 것들을 꼭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에서 음식 관리의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피부질환의 병리적인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해 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되는 것에는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토피 비염처럼 음식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알레르기 음식을 철저하게 가려야겠죠. 우유 알레르기 있다면 유제품을 피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우유 알레르기 없다면 우유를 다 마셔도 됩니다. 유제품을 다 먹어도 되고요. 아토피라도 유제품을 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즉 8대 알레르기 음식을 다 가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나한테 있는 것만 가리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염 자체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먼저 가려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튀김이라고 했죠.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술 같은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피부염에서 음식관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피부염의 종류에 따라서 음식관리 비중이 큰 질환이 존재해요. 그게 바로 아토피 피부염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화폐상습증 같은 경우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도 음식관리는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건성 같은 경우는 음식관리 비중이 좀 낮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관리를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가려야 될 음식들은 철저하게 가리고, 그리고 먹어도 되는 음식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내가 뭘 가려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관리하면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